14, 15 풀어본 사람 있을까? 은석 안 왔다 그렇지? 교훈이 왔잖아. 네. 그치? 야, 14번 풀어본 사람 없을까? 다못 풀어봤어. 소연이 못 풀어봤어. 모르겠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기 표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오늘까지 해서 그 화학 1단원까지 개념은 다 하고 그 다음 주랑 그다음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때는 1-1, 1-2, 그러니까 양론 문제만 풀 거고 그다음 1-3,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다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라서 그때 조금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 거니까는 지금 푸는 게 좀 너무 어렵더라도 화학이 이게 개념이랑 문제풀이랑 조금 갭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익혀 나가야 되는 거라서 오늘 느낌이 어떤지만 보고서 다음 주에 같이 문제를 풀 거니까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안 하지만은 우리가 2시간밖에 안 하니까 뭐 하기 전에 개념 복습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해줘야 되고 14번은 한번 그래도 한번 봐볼게. 천천히 그래도 한번 따라와봐. 우리가 그래도 뭐 했었냐면은 그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했었잖아. 몰수랑 질량이랑 몰질량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럼 몰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었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몰수에다가 몰질량을 곱하면 된다고 했었고 몰질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었지. 이런 관계 세 가지 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파악하는 게 당연시 돼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나눠야 된다. 당연히 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이제 문제를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14번만 봐보자. 15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문제 풀 때 한번 14번 봐보자. 지금 T도시 1 ATM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이제 습관을 잘 가져야 되는 건데 문제 풀기 시에 문제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럼 당연히 문제를 오래 읽으면 안 돼. 무조건 너희들이 중간고사 때 시간이 부족할 거란 말이야. 그 문제는 근데 처음부터 천천히 읽는 거야. 그림부터 천천히 읽다가 내가 필요한 조건에다가는 항상 동그라미라던가 그 밑줄을 치거나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무조건. 선생님이 실점적으로 선생님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여기 T도시 1 ATM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놓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배웠지만 0도시 1 ATM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야? 그렇지 22.4L잖아. 근데 문제에서 T도시라고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쓰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저기서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문제에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고 A, B2랑 C2B가 있대. 그 다음 그 다음 요거에 꼭 표시해야지. 가와 나에서 각각 B만의 질량은 4g으로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와 나에서 각각 B만의 질량은 4g으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AB2에는 B원자가 2개가 있는데 얘가 지금 4g만큼 있다는 거고
얘는 C2B인 건데 B 원자가 하나만큼 있는데 얘가 4g만큼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선생님이 그냥 옮겨 쓴 거야. 가와 나의 그림에다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문제에 지금 AB2가 11g만큼 있다라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몇 g 있냐면 7g만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C 같은 경우는 C2B가 전체 22g만큼 있는 거니까 C 같은 경우는 지금 18g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을 이용해서 푼 거고. 그럼 하나씩 이제 보기부터 봐봤을 때 지금 분자량을 물어봤잖아. 근데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 다음 주에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는 뭐 서술형에만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기억니은 디귿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x는 2이다, a는 뭐 40이다 이러면 직접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기억니은 디귿 보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억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같다, 원자량 b가 얼마냐, 뭐 원자수 b가 얼마냐, 이렇게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비율을 물어볼 때는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지, 값을 구하면은 이제 되게 비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율 구하라고 했을 때는 비율만 구하는 거야.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도 분자량이 같냐고 물어봤지 분자량이 얼마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가 그냥 1대1이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비율을 물어본 거랑 똑같다는 말인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 같다고 물어봤으면은 비율을 물어본 거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풀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너희들 처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좀 이게 효율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좀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봐봤을 때 지금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분자량의 비율은, 분자량이 뭐라고 했으면 일단 써놓을게. 질량을 몰수로 나눈 거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지금 AB2랑 C2B를 물어봤으니까 각각에 대한 질량비랑 몰수비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몰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질량이랑 몰수량을 물어본 거야. 그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간접적으로. 만약에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몰수랑 몰질량 물어보는 거고, 몰질량을 물어보게 되면은 몰수랑 질량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출제자는 그냥 쉽게 안 주니까 나머지로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지.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수랑 질량에 대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질량은 나와 있다. 질량은 몇 대 몇이야 지금? 지금 1대2라고 나와 있다. 11g이랑 22g인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질량이 지금 1대2다.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몰수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몰수비는 어떻게 구할까? 가와 나에서 몰수비,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얘만 구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몰수비를 어떻게 뽑아낼까? 가와 나에서.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준 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표시해놨잖아. T-1 ATM이라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0도씨 1 ATM이고 여기가 22.4L래. 여기가 44.8L래. 그럼 몰수비가 몇이야? 1대2라고 할 거잖아. 근데 지금은 왜 못하는 거냐면, T-1 ATM에다가 부피를 1대2, 1리터, 2리터 이렇게 줬으니까 너희들이 헷갈리는 거고,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정확한 몰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몰수 비만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22.4리터랑 44.8리터를 왜 1대2라고 했어? 부피가 1대2라서 그런 거잖아. 맞을까? 결국에는 부피비가 몰수비이지 않을까? 여기서 몰수가 1몰 들어있고 여기서 몰수가 2몰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1리터, 2리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될까? 부피비가 몰수비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0도씨 1 ATM에다 22.4리터면 여기 1몰이고 44.8리터면 여기 2몰인 거니까 너희들이 1대2라고 잘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T도씨 1 ATM인 거니까 여기서 출제자가 1리터, 2리터라고 줬다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몰수비가 1리터, 2리터라고 줬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배웠지만은 O2든 N2든 H2든 상관이 없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몰수가 들어간다고 배웠잖아.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었고, 그럼 1리터에는 어떤 기체일지 모르겠지만 AB2라는 기체가 들어있지만 여기는 1리터만큼의 몰수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 2리터에는 C2B가 2몰, 그러니까 2몰은 아니지만은 얘에 비해서 2배만큼의 몰수가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몰수비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부피비가 1대 2인 거니까 아 몰수비가 1대 2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부피비가 1대 2라서 몰수비가 1대 2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몰질량 같은 경우 1대 1이겠지. 갖다가 막는 거고. 이해될까? 응성 이해될까? 좀 이해 안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자량비를 물어봤어. 원자량비가 A랑 C가 7대 9냐? 그 원자량비를 일단 쓰는 거야. 이은에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1몰의 질량을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AB2에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C2B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지?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 1몰의 질량인 건데 질량비랑 몰수비를 구하게 되면은 몰질량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질량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지금 A랑 C가 지금 AB2가 11g만큼 있는데 A가 7g만큼 있지. 맞아? A가 7g만큼 있으니까 A를 7이라고 써볼게. 지금 질량비를 구하는 거야. 근데 A가 아까 7g이라고 구했어. 근데 C2B에서는 C가 지금 2개 있는 거잖아. C가 2개 있는데 18g인 거잖아. 그럼 C 한 개당 질량은 얼마인 거야? 9g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7대 9인 건 이해가 될까? 질량비가? 질량비가 그래서 7대 9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몰수비를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몰수비는 어떻게 구해? 2개. 몰수비. 몰수비라고 하는 건 우리 몰수의 개념이 개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몰수는 당연히 안 나와 있어. 몰수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가에서는 A가 몇 개만큼 있는 거야? 한 개만큼 있는 거고 나에서는 몇 개만큼 있는 거지? 나에서는 몇 개만큼 있는 거야? C가 2개만큼 있는 거잖아. 그렇지? C가 2개만큼 있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만약에 A가 한 개만큼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 안에는 C가 2분자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아까 부피비 얘기하면서 전체 분자수가 얘가 1대 2라고 했잖아. 전체 분자수비가. 왜냐면 부피비가 1대 2인 거니까. 그럼 얘는 C2B 안에 C가 2개 들어있는 건 맞지만은 전체 분자가 얘가 2배인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만약에 AB2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어려운데 천천히 봐봐. 선생님 다음 주에 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얘가 지금 하나 있는데 아까 부피비가 1대 2라서 몰수비가 (1대 2라고) 했단 말이지. 그렇지? 몰수가 개수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원자의 몰수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왼쪽에는 지금 A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C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얘를 보고서 2개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전체 분자수비가 1대 2잖아. 왜냐면 1리터, 2리터인 거니까. 원자의 몰수비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해가 바로 되는 거잖아. 이해될까? 그래서 얘가 1대 4라는 거야. 4인 거니까 지금 D는 틀렸고, 그럼 D 봤을 때 얘들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들어가 있는 원리가 어떤 건지 잘 먹어봐. 선생님 다음 주에 문제 같이 풀면서 하겠지만은 천천히 잘 먹어봐. 디귿에도 지금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비를 물어봤어. 그럼 얘도 그냥 공식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지금 B의 원자수비,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비인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만약 실전이었으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는 아닐지라도 실전이었으면은 얘가 22g이고 얘가 11g인 거잖아. 근데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비,
그럼 얘를 그냥 22g으로 늘리면 되지 않아? 얘를 11g만큼 더 넣어. 그럼 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같은 질량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B의 원자 수비를 세주면 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생각해봐봐. 지금 나에서 만약에 B의 원자수가 1만큼 있다라고 해볼까? B의 원자수가 1만큼 있어. 근데 지금 AB2에는 B가 2개 들어있는 건데 그때 지금 상태에서는 질량 B가 1대2인 거잖아. 같은 질량이 아닌 거잖아. 여기서 먹었을 때 지금 11g 있을 때 AB2 그 다음에 만큼 있는 거고 맞나? 맞지? 이때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 비를 물어봤으니까 아까 우리 기억에서 구했지만은 몰 질량이 1대1이라고 구했지? 몰 질량비가 1이야. 얘는 두 개의 분자량이 같다고 했어. 근데 얘를 만약에 22g으로 늘리게 되면은 두 개가 같은 몰수가 있겠지. 분자량이 같으니까. 분자량이 같다.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건데 분자량이 같고 질량이 같으면 몰수도 같을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22g 만약에 늘렸어. 11g을 더 넣어가지고 22g으로 늘리게 되면은 얘가 2배가 될 거야. 22g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그때 몰수는 같아. 두 개 분자의 몰수가. 그때 분자의 몰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얘가 한 개 있으면 얘가 2개 있다는 거지. 맞아? 근데 그거는 내가 11g을 넣었을 때 2개라는 거고 지금은 11g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B 원자수 B는 얼마나 는 거야? 다시 잘 봐봐. 아까 기억에서 분자량 B가 1대1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문제에서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 B를 물어봤으니까 AB2를 더 넣어서 그냥 22g 있을 때 어떤지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22g 있을 때는 두 개가 지금 분자량이 같고 그러니까 몰 질량이 같고 질량이 같으니까 두 개 몰수가 똑같아. 그럼 두 개 몰수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냥 얘를 1몰이라고 하고 얘를 1몰이라고 해볼게. 두 개 그냥 1몰이라고 해도 괜찮지. 어차피 몰수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AB2 1몰에는 B가 몇 몰 들어있는 거야? 2몰. C2B에는 1몰. 맞아? 그렇지. 이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B의 원자수 B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같은 질량으로 만들어 봤더니 아까 기억에서 분자량이 1대1이라고 구했고 질량이 같은 거니까 전체 몰수가 같아. 이 분자랑 몰수가 똑같아. 근데 1몰 1몰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1몰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AB2에는 B의 원자가 2몰 들어있는 거고 C2B에는 B의 원자가 1몰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2대1 맞잖아. 이해될까? 나오기 이해될까? 14번이 어려운데 집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 흐름상 어떻게 풀었는지를 잘 봐보고서 여기 선생님 비율로 이렇게 썼었잖아. 비율로 쓴 거를 잘 보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기초부터 문제 풀 때 어떻게 할지 할 테니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이걸 하면은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갈 테니까는 일단은 진도를 나가자. 방학 때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일단 개념이 어떻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해주고 건이랑 재훈이는 못 들었지만은 그 주기율표를 꼭 외워야 돼. 주기율표를 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번호를 말했을 때 각각 그 원소 기호가 뭐고 그 다음 뭐 2주기 13족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고 그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넘어가서 볼게. 화학 반응식은 뭐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알잖아. 왼쪽에 이제 반응물을 쓰고 화살표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알 것 같으니까 플러스 쓴 다음에 개수 맞추는 거는 그 선생님이 잘못 올린 게 그 중학교 때 그 개수 맞추는 거거든. 그 개수 맞추는 거 알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개수 맞추기 그래 한번 해볼까? 개수 맞추기. 혹시 몰랐으면 거기 왼쪽에다 써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너희들이 어떻게 맞추는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가장 좀 편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자기한테 편한 방법들 쓰면 되긴 하고. 건이랑 재원이 바뀌었다. 중3 그걸로 물려버려가지고. 아 맞아. 그래? 그러면 봐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 항상 개수에는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정수로 써줘야 되는 거야. 잠시만. 이거 한번 해볼까? 개수 맞추는 거. 얘랑 이 두 개 개수 맞추는 거지. 아까 건 잘 이해 안 됐어도 그냥 뭐 내일 문제 풀면서 아니 다음 주에 문제 풀면서 저 계속 맞추는 거 알아? 알지?
그냥 봐보자. 봤을 때 선생님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실 뭐 상관없는데 가장 못 잡고 있는 거는 1로 두는 거야. 뭐 선생님 얘를 1로 해볼게. 얘를 1로 하면은 탄소가 2개 있지? 탄소 2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거는 괜찮지? 여기 탄소 2개 있는 거니까 여기 탄소 2개 있어야 되는 거고 수소가 6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앞에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오른쪽에서 봤더니 산소 원자가 4개 있고 3개 있는 거니까 총 7개 있는 거잖아. 그 앞에 개수를 2분의 7로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지금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점수를 바꿔주게 되면은 2, 7,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했어. 그럼 얘를 1로 하면은 왼쪽에 얘를 제외하고는 철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얘를 보고서 산소를 맞추는 건 이상한 거잖아. 왜냐면 CO 일산화탄소 앞에도 개수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철을 먼저 보고서 철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2개 있어야 된다 하고서 2로 쓴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맞추려고 봤더니 탄소도 결정이 안 되고 산소도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만약에 눈에 보이면 그냥 넣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식이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경우에는 이름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미지수 설정 후 미지수 설정한 다음에 원자수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3번까지 해서 안 맞아지게 되면은 미정계수법으로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푼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개가 안 맞다 보니까는 선생님 써볼게. 그 앞에 개수를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써볼게.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서 반응물 쪽에서 탄소랑 산소 개수를 세보는 거야. 원자수를.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개가 있는 거고 반응물 쪽에 생성물 쪽에는 B개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럼 A랑 B랑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 F2O3에 3개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A개가 있는 거고 그게 오른쪽에서 지금 2B개만큼 있는 거지. 그럼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3 플러스 A가 2A가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3이구나. 그다음 A랑 B랑 두 개 3으로 똑같은 거니까 3, 3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안 풀리면 미지수를 도입하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비를 하게 되면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비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수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만약 서술형으로 쓸 때는 당연히 1은 생략을 해줘야 돼. 서술형 쓸 때 서술형. 근데 만약에 객관식 풀 때는 1을 무조건 써줘. 객관식 풀 때는 1 써주고 서술형 쓸 때는 1을 생략해줘야 돼. 왜냐면은 1을 안 쓰면은 내가 얘를 개수를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객관식 풀 때 무조건 1을 써주고 대신에 서술형을 쓸 때는 1을 쓰면 감점되는 거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한 화학 반응식은 아닌 게 아직 뒤에 우리 상태 표시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그 개수까지 한 다음에 1을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는 괄호 안에 기호를 써서 화학식대에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알고 있겠지만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는 건데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라고 해서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 N은 리퀴드인 거라서 액체 G는 가스겠지. 그 다음에 AQ 같은 경우에는 AQS라고 해서 수용액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액.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에 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물에 녹은 상태. 그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소금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소금 그 자체를 녹은 거.
그러니까 물을 안 넣은 거야. 물을 안 넣고서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금 액체를 본 적은 없지만은 걔도 막 마그마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쨌든 녹을 거란 말이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간 거고 여기 물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소금물, 얘는 소금 액체, 소금 그 자체를 녹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 표시할 때 뒤쪽에 그 상태까지 꼭 표시해 주는 거 까먹지 말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앙금 이런 거 알잖아. 앙금 했을 때 뭐 아래쪽으로 앙금은 물에 안 녹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표시해주고 뭐 기체 발생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설치하는데 얘는 뭐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서. 그래서 사실 이게 중3 때 다 배운 거겠지만은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비로부터 물질의 양, 분자수, 기체 부피, 질량 등 양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여기다 쓸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 반응하는 부피비랑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을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화학 반응식에서 문제를 푸는데 완전히 반응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한다. 일단 미리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될 거를 먼저 적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다 적고 설명을 할게.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CO2랑 H2를 만드는 반응을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 선생님 여기 쓸 때는 당연히 그 상태는 그냥 생략을 할게. 원래 화학 방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예시로 얘 봐봤을 때 계수 맞추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어주면 되고 여기 앞에 있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응했다는 게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5몰만큼 있고 얘가 3몰만큼 있어.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세 줄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맨 첫 번째 줄에 쓰는 거는 뭐냐면 초기에 내가 얼마만큼 넣어주었냐를 쓰는 거고 초기 양. 두 번째 쓰는 거는 반응. 세 번째 줄에는 최종을 쓰는 거예요. 최종. 맨 처음에는 초기 양, 두 번째는 반응한 양, 세 번째는 최종 양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개수비가 반응한 몰수의 비 반응한 부피비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금 개수비가 2대 1대 2라고 하는 거는 반응하는 게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개수비가 2대 1대 2야. 그럼 반응한 몰수의 비가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근데 부피비라고 하는 거는 만약 여기가 몰수가 아니라 부피로 바뀌었어. 5ml, 3ml로 바뀌어 있어도 왜냐면 몰수가 부피랑 비례하는 거니까
5ml, 3ml여도 여기도 반응하는 게 그 부피비로서 2대1 대 2로 반응한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러면 여기서 반응할 때 만약에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산물만큼 반응하고 싶어. 그럼 얘가 산물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 지금 개수비가 2대1 대 2인 거니까 반응비도 2대1 대 2인 거야. 얘가 만약에 산물만큼 반응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몇 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야? 6몰인 거지. 맞아? 개수비가 2대1 대 2인 거니까 여긴 6몰만큼 반응해야 돼. 근데 6몰만큼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왜? 5몰밖에 없으니까. 얘가 부족하니까 더 이상 반응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몰만큼 반응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H2가 수소가 5몰만큼 반응했나 보구나.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5몰만큼 반응하면은 얘는 2.5몰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지. 물 같은 경우에는 5몰만큼 생기게 되는 거지. 왜냐면 2대1 대 2인 거니까 개수비가. 개수비가 2대1 대 2면은 반응하는 몰수비도 2대1 대 2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밑에는 그냥 내려서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0.5몰만큼 남았고 여기 5몰만큼 생겼다고. 이걸 이제 세 줄 쓴다. 화학 반응 쓸 때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 0.5몰 남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잖아. 근데 아까 봤을 때 얘가 3몰만큼 반응하고 싶었는데 왜 반응을 못한 거야? 얘가 부족하니까 반응을 못했던 거지. 맞아? 반응을 더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H2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진행 못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애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선 얘가 수소기체가 한계 반응물에 해당하는 거지.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이 말 그대로 한계를 만든다는 거야.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못해. 얘가 부족한 거니까. 얘가 오물밖에 없으니까 얘가 전부 다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을 못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H2가 한계 반응물에 해당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근데 만약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면은 얘가 만약에 7몰만큼 반응하고 싶으면은 얘가 3.5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2대 1대 2인 거니까. 근데 반응을 못 하잖아. 왜? 산소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산소가 되겠지. 산소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 한계 반응물 개념이 어떤 건지 알겠어? 한계 반응물의 개념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했다라는 거고, 연소 반응은 어떤 물질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산소랑 반응해서 CO2랑 H2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나왔을 때 밑에 요거 얘기한 거고, 지금 개수비가 물수비, 그다음 분자수비, 부피비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물질 종류랑 물질의 양을 알 수 있고 뭐 분자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피도 아까 설명했었지. 근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는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얘가 초기에 5g 있고 얘가 3g만큼 있어. 근데 반응하는 게, 반응이 여기가 만약에 5g만큼 반응하는 건데 여기가 꼭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비랑은 관계가 없는 거라고. 개수비랑 질량비랑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몇이라고 써야 돼? 거나 여기는 몇이라고 써야 돼? 아니 거니 몇이라고 써야 돼? 거. 얘가 얼마만큼 생긴 거야? 서연아 몇이라고 써야 될까? 얘가 5g, 3g 반응했어. 얘 몇이야? 마이너스 몇? 얘는 생성물이잖아. H2는 생성물이잖아.
나오나? 할까? 얘가 5g 반응하고 3g 반응했어. 여기는 8g만큼 생기는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 질량 보조 법칙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얘들아, 질량 보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학 때 해야 돼. 방학 때. 괜찮아. 방학 때.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 몰랐어도 괜찮아. 질량 보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절대값이. 아니 그냥 플러스 8g 그냥 네모지. 질량 보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의 질량이랑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g, 3g만큼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8g만큼 생겨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질량 보조 법칙인 거니까. 그게 여기가 8g만큼 사라졌으면은 여기는 8g만큼 생겨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조 법칙인 거고. 그러면 생기는 거 봐봤을 때 얘는 그냥 내려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0g, 0g, 여기가 8g인 거지. 그럼 어디서도 질량 보조 법칙이 보이는 거냐면 초기에 8g만큼 있었는데 남은 것도 8g인 거잖아. 얘도 질량 보조 법칙인 거지. 맞을까? 아니 질량으로 풀게 되면. 오케이? 천천히.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줬어? 이렇게 있어? 니들 밑에 치워. 밑에. 초기에 지금 수소랑 산소를 10g, 8g만큼 넣었어. 그램 넣었어. 그러면 밑에 생기고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책 그거 없으면 이벤트 가져와도 돼. 얘는 뭐 그냥 계산 보지 않는 거. 나온다. 뭐지? 일하고 왔어? 조금 버텨봐. 조금만 하고 쉬게 해줄게. 얘들아 봐보자. 봐봐. 우리 아까 한 거는 여기가 몰수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때 몰수로 되어 있거나 또는 부피로 되어 있을 때는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 근데 그 반응하는 몰수비가 반응하는 부피비랑 똑같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질량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질량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질량 보존 법칙만 만족하는 거야. 대신에 이 항상 세 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줄인 거거든.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줄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반응비를 알 수 있어. 반응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를 줬잖아. 그럼 얘는 상관없어. 초기에 뭐 얼마 줬냐 상관없어. 근데 반응하는 게 지금 얘가 5g 반응할 때 얘가 3g 반응하고 8g만큼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질량으로 했을 때 얘가 5대 3으로 반응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반응에 대해서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에 대해서 질량비가 5대 3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초기에 얼마나 줬냐지는 상관이 없이 여기가 무조건 5대 3으로 반응한 거를 주는 거야. 이 조건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얘가 10g만큼 반응할 때 5대 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에 6g만큼 반응해야 되겠지? 얘가 질량비를 준 거는 반응하는 질량비를 준 거지. 여기서는 반응하는 질량비를 준 거니까 여기에 지금 10g, 8g만큼 있으면은 5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데 우리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한 개 반응물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했다라는 뜻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개 반응물이 수소가 되는 거니까는 산소 내려주면 2g만큼 남겠지? 여기까지 될까? 그러면은 여기 몇이라고 써야 돼? 네? 잠깐만 여기 몇이라고 써야 돼? 그치? 여기 16g인 거지. 왜? 질량 보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는 그냥 내려주면 된다.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질량 보존이 맞는지 이게 질량 보존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맞잖아. 질량에 대해서는.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번째 줄 반응하는 비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너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질량으로 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번에 몰수로 줬어. 몰수. 근데 몰수로 주면은 얘가 두 번째 줄을 어떻게 채운다고? 몰수로 주게 되면은 반응하는 몰수비가 뭐라고? 반응하는 몰수비가 개수비이자 반응하는 부피비랑 똑같다라고 했었지? 그럼 얘를 보고서는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개수비가 지금 1대 3대 2인 거니까 밑에 두 번째 줄도 1대 3대 2로 반응하겠구나를 아는 거야. 그럼 1대 3대 2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3몰 반응하면 얘가 9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건데 이거 9몰이 없잖아. 그러면은 H2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가 6몰만큼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1몰만큼 반응하는 거고 얘는 1대 3대 2인 거니까는 플러스 4몰이 되겠지? 2몰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중간 줄이. 지금 몰수로 할 때는 몰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거야. 개수비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를 배웠으니까. 몰수로 풀 때는 개수비를 그냥 그대로 해도 돼. 여기는 1몰, 0, 4몰. 인 거니까는 그렇지.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응하는 몰수비 같은 경우는 개수비를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질량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가 당연히 질량비가 아닌 거야. 개수비는 질량비가 아니야. 대신에 뭐는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두 번째 줄이 나오게 되면은 얘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5대 3으로 반응하는 건 알 수가 있다. 개수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진짜요? 봐봐. 요거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얘가 44.8리터가 있대. 0도C ATM이야. 얘가 22.4리터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반응하는 부피비는 개수비를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거니까 밑에 반응하는 부피비도 2대 1대 2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돼? 얘가 44.8리터 얘가 22.4리터 얘는 2대 1대 2인 거니까 플러스 44.8리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 그러면 얘가 0, 0 얘가 44.8리터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지. 지금 부피로 푸는 거. 근데 몰수로 풀어도 똑같은 거고 대신에 질량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일단 좀만 쉬었다가 일단 어려운 거 맞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우리 문제로 같이 한번 보자. 좀만 쉬었다가
물수가 뭐예요? 우리 저번 주에 열심히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거 앞에 나와. 앞에 나중에 여기서부터 있는데 물수가 뭐냐면은 그냥 단위 있는 단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연필 한 다스 12개 있고,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을 열어가면 계란 30개 있을 때 한 판을 열거든.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100개 있을 때 한 접이라고 해. 근데 왜 그렇게 단위를 세로 쓰는 거냐면은 세기가 귀찮잖아. 계란 30개 이렇게 주면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계란 한 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한 개, 원자 이거 언제 세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걸 편하게 세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몰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몰이라는 건 별게 아닌 게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잖아. 그럼 똑같이 1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자 6.02 곱하기 10의 입상승 개라는 거야. 왜냐면 걔는 엄청 작으니까는 되게 많이 모여야지만 1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입상승 개가 모였을 때 그걸 1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묶음 단위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2몰이라고 하면은 걔는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거겠지. 그냥 개수라는 거야. 개수계 항상. 얘를 그냥 2개, 1개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냥 뭘로만 바꾸는 거야. 그건 알지? 그래서 만약에 질소 분자가 뭐 2개 있다 이렇게는 표현하잖아. 우리 중학교 때 가서. 아니 얘가 앞에 2가 이렇게 붙으면 질소 분자가 2개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했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게 2개가 아니라 2몰이라고 표현해요. 2몰. 2개가 아니라 2몰로만 바뀌었어. 근데 2몰은 몇 개라고 바꾸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6.5곱하기 10의 2선생 이렇게만.